오늘 이제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이렇게 불릴 상황입니다. 두 분께 먼저 소회, 어떤 소감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성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님. 네, 11시 22분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 사과를 했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저는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들께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국민의힘 대통합의 길로 그런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의겸 전 의원께서는 사실은 계엄 당시에 노상원 수첩의 수집 대상에 이름도 올리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예. 네. 노상원 씨 수첩에 제가 A급 수거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오르고 나서 그 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영현백, 또 뭐 종이 상자, 종이 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 종이관, 영현백에 쌓여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장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됨으로 해서 오늘 밤은 좀 두 다리 뻗고 좀 편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섬뜩섬뜩하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손범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의 길로 국민의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한번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5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짚어보기 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그 결정문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두 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님. 네, 이 선고문 자체가 다 참 좋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의 유효한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헌재에서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8명 8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을 넘어서서 80대 0, 800대 0의 내용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분명한 내용이 8명이 전원 일치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8명은 진작에 일찌감치 전원 일치 합의를 봤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2달 가까이 끌었던 게 아닌가 예. 싶은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그 김의겸 전 의원님 전원 일치 그러니까 8대 0에 대해서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 네. 쪽에서는 8대 0을 강하게 확실한다 그렇게 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앞에 각하 부분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소조차 못 갖췄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보충 의견도 좀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보충 의견도 없어요. 서로 다른 네. 의견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은 의견 일치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김의겸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재판관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 쟁점 부분에서. 네,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부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실체적인 부분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단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2분 정도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손톱만큼만밖에 안 되는 그런 네. 쟁점이죠. 네. 그런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었다. 저는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몇 분, 한 2-3분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예. 그 사건을 보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자. 그 전에 헌재가 먼저 결정을 내리면, 말하자면 8대 0으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이나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3월 26일 선고를 지켜본 뒤에 그 뒤에 헌재 결정을 내리자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지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